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 사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19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죠. 폭행 진위 여부를 비롯해서 각종 소송이 얽혀있는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클럽 대표를 비롯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직원까지 장시간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마약 공급부터 각종 성폭력 의혹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클럽 버닝썬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명의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를 했고요. 그 안에 보고용 폴더, 장관 보고용 폴더라는 명칭 하에 다수의 이제 문건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주된 취지는 사표를 종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 감사라든가 개인 비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공언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셈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가 그 처벌될 수 있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와대가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뭐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개입한 바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어떠한 잘못도 없는 사람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압박당하고 개인 비리로 고발하겠다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으로 다스릴 여지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임원께서 업무 수행 과정에 실제로 비리가 있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이 돼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사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적법한 인사 과정 중에 하나로 평가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부당하게 블랙리스트가 지시되고 작성되고 업무가 정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손 대표 관련된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임죄 그리고 폭행, 치상죄 이런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고소 고발 서로 피고소인 신발이지만 또 고소인 신분이고 좀 중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 기자가 전치 3주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라고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회사에 대해서 손실을 입었다라고 다른 사람이 이제 고발한 사건까지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할 혐의들도 많고 다수의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은 굉장히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명예훼손도 있고 협박 혐의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리랜서 기자와 손석희 대표 사이에 폭행 공방 외에도 지금 시민단체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배임 미수라는 혐의로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최초에 이제 발발이 됐던 것이 손석희 사장이 개인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해서인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중에 회사와의 용역 계약을 제한한다거나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업무, 어떤 취업을 시켜준다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인데 배임죄가 실제로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계약을 처결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 미수가 아니냐라고 이제 고발한 상태이고요. 이건 역시 조사 대상으로 이제 경찰이 보고 있는데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고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을 지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사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폭행 혐의가 먼저인지 배임 혐의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까? 폭행치상이 먼저 폭행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로 확정을 해야지 그게 먼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시합이나 이런 이익을 요구를 했는지 또는 먼저 제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련된 정황 증거들, 예를 들면 녹음 내용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뭐 일부에서 CCTV도 확인해야 되고 참고인도 조사해야 되고 또 진단서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먼저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배임 미수나 협박이나 공갈 미수와 관련된 것들은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요. 어제 손석희 대표는 조사를 받았지만 네. 그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조사까지, 그 진술까지 모두 고려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더 부를 증인들이 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럼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최초의 그 접촉 사고가 발생한 그 피해자라고 보이는 그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배임 미수와 관련돼서는 손석희 사장이 단독적으로 어떤 업무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랑 논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회사 관계자도 불러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위했는지, 더군다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그 업무를 제안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 과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 관계자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클럽 버닝썬, 워낙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죠. 수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닝썬 대표와 함께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 애나도 경찰에 출석해 지금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약을 공급했냐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부 다 부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버닝썬 대표야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 마약 혐의로 그 검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게 버닝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다수의 클럽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애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클럽에서 MD라고 해서 네. 손님을 유치하고 유치한 대가로 적정한 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네. 단독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클럽과 계약을 맺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MD들이 마약을 공급했다고 한다면 버닝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마약 공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제시된 바는 없는데 손님들과 MD 사이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마약을 공급해서 여성들에게 어떤 성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애나라는 중국인이 불법 체류 신분인 겁니까? 아니면 정식 지금 불법 예. 체류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식적으로 어떤 비자 문제는 해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마약 공급 혐의까지 받고 있는 애나가 혼자 마약을 공급한 건지 아니면 버닝썬이 또 조직적으로 마약 공급을 주도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공급에 대해서 방조를 했거나 또는 교사를 했거나 그러면 똑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버닝썬 대표와 주요 임원들은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마약 검사도 받은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클럽 내부의 CCTV도 지금 디지털 증거 확보해서 그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클럽에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방조라거나 오히려 묵시적으로 독려하면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경찰과 이 버닝썬 간의 유착 관계도 사실은 애초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버닝썬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앞서 그 애나라는 중국 직원이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버닝썬 직원이 그 고객들한테 보낸 문자에 이른바 뭐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클럽으로 오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고객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을 클럽으로 오게끔 한 유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내용 중에 물뽕으로 작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뽕으로 작업했다는 거는 조금 비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폭력 범죄를 야기하는 목적으로 그 약물을 주입해서 어떤 항거 능력이라든가 그 여성들의 어떤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성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약이나 이런 약물을 주입해서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성추행이라든가 기타의 성범죄를 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이고 마약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단순히 유인하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유인적인 행동으로 허위로 내용을 보낸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여성들에게 실제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참고인 조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부 CCTV라든가 관련자들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강남 클럽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지금 문제로 거론되는 MD들이 다수의 이제 클럽에 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활동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애나가 이런 마약을 공급했다라고 한다면 동등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실제로 이런 범죄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강도 수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얼마 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VIP 룸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이나 이런 거에 취해서 피해를 입는 여성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피해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버닝썬인지 아니면 다른 클럽인지 이것조차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버닝썬 클럽이 처음부터 이슈가 됐던 이유는 바로 이제 빅뱅의 멤버 승리가 이사로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빅뱅 멤버 승리와 애나와 함께 찍은 사진도 논란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YG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승리가 이사라는 직책으로 버닝썬을 운영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의 해명은 경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이런 사실 잘 몰랐다. 더군다나 애나라는 사람도 자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클럽 내부에서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잘 모르지만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라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개입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범죄의 수사점이 있다. 마약을 공급한 것을 방조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찌됐든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군다나 이런 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클럽에서 뭐 다수의 마약 범죄라든가 성추행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는 자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임원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YG에서도 관계없다 이런 불법행위 모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버닝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